인천 전역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에 항의하는 규탄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민사회와 정치권 모두가 참여했습니다. 김포 대곡면의 한 알루미늄 도장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한때 소방대응 1단계가 발령돼 주변이 긴장했습니다. 화재 발생 시 부실한 소방시설이 건축물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방시설만 제대로 갖춰도 많은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계양구가 지역의 숨은 맛집을 찾기 위해 지역민들로 구성된 맛집 평가단을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대중적인 입맛을 바탕으로 계양구 맛집 지도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인천 전역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에 항의하는 규탄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민사회와 정치권 모두 참여했는데요. 뜨거웠던 현장에 이재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침략, 역사 왜곡, 아베 정부 규탄한다! 규탄한다! 부평공원,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군의 군수품을 제작하던 미쓰비시 공장이 자리했던 곳입니다.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한이설인 곳. 이곳 부평공원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규탄 대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평화의 소녀상과 강제징용 노동자상에 헌화하며 일본에게 더 이상 굴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노 아베, 노 재팬, 인천 행동을 출범하고 일본 제품 안 팔고 안 사기 등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지금 일본 불매운동을 제2의 항일운동에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천행동을 출범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다시 한번 단절된 한마음 한뜻으로 외세 침략에 항거하기 위함입니다.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에게 즉각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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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시각 인천시 의원들도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인천시 의원들은 집회에 불참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인천시 의원들은 일본의 경제 침략 행위 앞에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정부와 협력해 인천시 의회 차원에서 최선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지금 자발적으로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라는 마음으로 제2의 독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왜곡과 경제 보복에 대한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되찾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시민사회는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리밀인 오는 14일 일본의 경제 보복을 규탄하는 촛불 문화제를 열 계획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의 문제를 제기하는 인천 지역 사회의 움직임이 보다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대형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건축물의 위험 요인을 조사해보니 소방 분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화재가 났을 때 그만큼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요. 대형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8년 1월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의사와 간호사 환자 등 47명이 숨지고 112명이 부상하는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017년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두 건의 화재 모두 미흡한 소방시설이 피해를 키웠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 내 건축물의 소방시설은 어떨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도내 8만여 개의 건축물에 대한 위험 요인을 조사한 결과 20만 8천여 건이 발견됐습니다. 이 가운데 소방 분야가 14만 2천여 건으로 63.7%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건축이 19.1%, 전기가 10.8%, 가스가 4.5% 순으로 조사돼 소방 분야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화재 건수와 인명피해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16년 1,455건이던 화재 건수는 2017년 1,394건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937건으로 줄어 2년 새 34%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인명피해 역시 2016년 111명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95명, 지난해에는 67명으로 35% 줄었으며 사망자 수 역시 2년 새 60% 넘게 감소했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대형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건물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연말까지 3만 6천여 개 건물에 대해 추가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6일 낮 3시 12분쯤 김포 대곤면의 한 알루미늄 도장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현장에서 자체 진화에 나섰던 공장 직원 1명이 다리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을 완료하고 자세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태풍 프란시스코의 북상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지만 경기도 내의 주요 계곡의 불법 식당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도내 주요 계곡에서 불법으로 평상이나 천막을 설치한 뒤 영업을 해온 음식점을 수사해 74건을 적발했습니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를 모두 입건하고 해당 지자체에 원상복구 명령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적발된 대부분의 식당들은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불법 시설물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신속한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일본의 한국 백색 국가 제외 결정에 따라 국내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 역시 경제 독립운동에 동참했습니다. 김포시는 5일 성명서를 내고 일본의 백색 국가 한국 제외 결정이 자유무역 질서를 교란하는 부당하고 무도한 결정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포시는 일본의 반성과 정당한 배상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경제 독립운동을 실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김포시는 행정용어와 지명에 나가 있는 일본어는 한국어로 바꾸고 공사 자재나 물품을 구입할 때 일본산 제품을 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백색 국가 제외로 피해를 입은 지역 기업에는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하는 한편 일본과의 교류, 방문 지원을 중단하고 중고교생 수학여행 경비 지원 역시 일본 방문은 지원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요즘 맛집에 대한 관심이 참 높은데요. 김남우 아나운서는 맛집 얼마나 자주 검색하시나요? 네, 저는 그래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검색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주로 점심시간에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렇게 맛집은 우리 일상에 가까운 단어인데요. 계양구가 우리 지역 숨은 맛집을 선정하기 위해 지역민들로 구성된 맛집 평가단을 올해 처음으로 꾸렸다고 합니다. 이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 낮 점심시간,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한 끼 식사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나이대로 구성된 계양구 맛집 평가단. 전 연령의 입맛과 기준을 평가에 고루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도 이제 주부로서 뭐 음식도 많이 해먹지만 또 음식점에 가서 내가 먹어보고 내가 평가를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음식을 잘못 먹으면 여름에는 배탈이 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면서 제가 맛을 평가를 했어요. 지역의 착한 음식점을 찾아 나서는 과정. 이 때문에 맛집 평가단은 서비스부터 음식점의 위생 상태까지 따집니다. 식중독이 있기 때문에 위생 점검을 안 하면 안 돼요. 안에서 음식은 맛있어도 안에서 얼마나 청결하게 하는지. 40명으로 운영되는 계양 지역 구민 맛집 평가단은 지난 5월 처음 결성돼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이나 전문가 위주로 지역 맛집을 선정했던 방식을 탈피했습니다. 대중적인 입맛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구민이 뽑았으니까 맛집을 선정했으니까 어떤 신뢰도가 많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어떤 전문가보다는 구민이 더 입맛이 더 일반 대중하고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해가지고. 맛과 위생, 서비스 등 지역민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 계양구의 맛집 지도가 제작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지난달까지 김포시에 들어온 공장 설립 신청 물량이 올해 배정된 총량의 90%를 넘어섰습니다. 올해 김포시에 배정된 공장 총량은 8만 4천 제곱미터로 7월 말까지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설하겠다고 접수한 물량은 7만 8,200 제곱미터입니다. 남은 5,800 제곱미터가 채워지면 신규 공장 허가 접수는 제한됩니다. 한편 김포시는 접수된 공장 총량 가운데 4만 354 제곱미터를 집행했습니다.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피해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금융 지원을 합니다.
피해 업체는 최대 2천만 원을 연 1.45%의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인천 신용보증재단의 각 지점으로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폭염이 맹위를 떨치면서 인천에서는 온열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며 폭염 대응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정작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원에선 찜통 더위 속에 제초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형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종도 미단시티의 한 공원.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 예초기를 등에 메고 풀을 깎습니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장비는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모자를 쓰고 두건으로 떼앞볕을 가렸지만 작업자의 얼굴은 시뻘겋게 익었습니다. 기상청은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인천에 폭염 경보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40분이 흘렀는데요. 보신 것처럼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갑에 토시까지 온몸을 꽁꽁 싸매고 낯을 든 아주머니. 45분 일을 하면 찾아올 15분의 휴식 시간을 기다리며 작업을 계속합니다. 몇 시까지예요, 작업을? 5시까지. 못 쉬세요? 쉬어요. 몇 시에? 1시간 타임에서 45분부터 쉰다고. 45분부터? 네, 15분. 인천은 3일부터 사흘 연속 폭염 경보가 내려지면서 온열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연수구의 한 공장 작업자와 검단의 한 공사장 작업자가 열탈진으로 쓰러졌습니다. 또 4일엔 옹진군 장봉도에서 밭일을 하던 50대 남성이 온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천시는 홈페이지에 폭염 발생 시 외출 자제 등을 주문하는 행동요령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원에선 폭염 경보 속에 작업이 진행되는 상황. 1년 전 강화에선 91세 노인이 밭일을 나갔다가 숨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충분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TV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빅데이터 서비스 알고 계십니까? 카드 내역을 분석해 할인 혜택을 알려주거나 농산물 생산량을 예측해주는 것처럼 방대한 정보를 모아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도내에서도 골목 경제를 살리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한선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가 지역 경제를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나섰습니다. 사업을 추진할 10개 기관과 함께 협약식을 갖고 관련 시스템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경기도는 104가지의 500억 건에 달하는 정보를 분석해 공개하고 어떻게 지역 경제가 돌아가는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게 제공해 운영에 도움 줄 전망입니다. 특히 경기 지역 화폐가 골목 상권에 주는 효과를 분석해 매출 증가와 복지 사업 등 여러 정책에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내다봤습니다. 지역 경제, 소상공인 보호, 또 서민 경제 지원 이런 효과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석에도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관련 민간업체 6곳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4개 공공기관이 참여해 오는 2021년까지 개발이 이어집니다. 플랫폼이 다 갖춰지면 각 분야의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모아 서로 주고받게 됩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가치를 창출하고 소상공인한테 어떤 지원 사업도 하고 이런 형태는 사실 기존에 하던 방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혁신적인 어떤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한 이번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경기도가 선정됐습니다. 올해 44억 원을 시작으로 3년 동안 최대 125억 원이 투자될 계획.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더 합리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갖춰지는 건 물론 데이터 산업 발전에도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 부천 원미경찰서가 자살 기도자를 발견해 구조한 시민 배한준 씨를 시민경찰로 임명하고 그에게 표창장을 전달했습니다. 배한준 씨는 지난 5일 상동의 한 식당에서 밥을 먹던 중 모텔 5층에서 투신하려는 A씨를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이후 모텔 주인과 함께 5층으로 올라가 방문을 열고 창문에 매달려 있는 A씨를 구조했습니다. 배한준 씨는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고 일단 구조해야겠다는 생각에 뛰어 올라갔다며 누구라도 자신과 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당시의 심정을 전했습니다. 원미경찰서는 앞으로도 시민경찰 선정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주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천시가 내후년부터 주차 로봇을 도입해 운영합니다.
부천시는 부천산업진흥원, LG U+ 등과 주차 로봇 개발에 나서 내년까지 시험을 마치고 상용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부천형 주차 로봇은 차량 입고와 이동, 출고 등을 자동으로 수행해 주차 시간을 크게 줄이고 주차 공간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차 로봇은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신규 산업단지와 3기 대장신도시에 우선 보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인천교육계와 연해주 고려인 민족학교가 함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은 6일 지난해 취임 직후 추진했던 연해주 고려인 민족학교와의 교류, 협력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 교육청은 3천만 원 추경 예산을 확보해 연해주의 역사, 문화 기행을 비롯한 예술과 체육 분야 등에서 다양한 청소년 교류의 장을 형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거 1937년 고려인 강제 이주 전 연해주에는 300개가 넘는 민족학교가 존재했지만 지금은 한 곳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경기도 마을버스의 요금이 오는 11월 인상될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이달 시내버스 인상안이 확정되는 만큼 마을버스 요금도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21개 시군에 요금 조정 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기도 마을버스 요금은 현재 시내 1,100원, 시외 1,200원이며 인상안이 확정되면 1,400원으로 일원화될 전망입니다. 도내에는 21개 시군에서 615개 노선에 2,286대의 마을버스가 운영 중이며 하루 평균 이용객은 97만 명입니다. 인천 유나이티드가 홈 경기를 최대 40% 할인해서 관람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모션은 오는 18일 제주전부터 10월 6일 전북전까지 홈 4경기를 2경기부터 4경기까지 골라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입장료는 한 경기 구입 때보다 20%에서 최대 40%까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입장권은 별도의 실물 티켓 없이 예매 번호를 부여받아 온라인에서 진행합니다. 6일 새벽 4시에 인천시 연수구 송도 유원진의 자동차 매매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단지 내 컨테이너 2개 동을 태우고 발생 1시간 1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신고자는 컨테이너 2층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탁탁 소리가 나 밖으로 나가보니 불이 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와 외사협력자문위원회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역 내 다문화 가족 50여 명과 함께 여름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여름 캠프는 강원도 고성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됐는데요. 캠프에 참여한 다문화 가족들은 해상 생존 교육과 취향상식 퀴즈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습니다. 원미경찰서 관계자는 다문화 가족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알려주고 싶어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6일부터 2개월 동안 경기도민 4만 명을 대상으로 2019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실시됩니다. 도는 조사를 통해 수집되는 지역 주민 건강 상태 등의 정보가 보건사업에 필요한 건강 통계 자료에 쓰이는 만큼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표본 추출로 선정된 조사 가구를 보건소 관계자가 방문해 면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소형 태풍인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는 일본 가고시마 부근에서 한반도를 향해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6일 오후부터 영남 지방 등을 중심으로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우리 지역에도 오전부터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차츰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수도권 등 우리 지역에 며칠째 이어지는 폭염특보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폭염경보가 발효된 상태니까요. 한낮 야외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는 목요일에는 오후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한때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수도권, 충청 지방 등 내륙에서는 폭염이 이어집니다.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드는 남부와 동쪽 지방에서는 비가 내릴 텐데요. 강원 영동과 영남 해안에는 많게는 20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서울 30도, 춘천 29도 보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